안녕하세요. 예잉글리시의 강사 이예인입니다. 오늘은 PT 시작하기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PT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그것들의 어떤 유형들이 있고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각 유형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T란 무엇인가? 자,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PT가 뭔지 알고 계시니까 들어오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PT는요, Pearson Test of English의 줄임말로 이제 피어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어 공인인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첫 화면에 PT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해서 나타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이 채점한다는 건데요. 이 점이 PT가 가지는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아요. 공정성, fast 이것도 전부 다 AI가 채점하기 때문에 나오는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공정하고요. IELTS는 사람이 채점하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투명하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PT는요, AI가 채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가 있고 채점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명확하게 스코어 가이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fast, 굉장히 시험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IELTS는 최소 2주 정도 걸리죠. PT는요, 가장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시험 아침에 보면 저녁에 점수 받아보시고요. 여기서는 최대 5일 걸릴 수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받으시는 분도 5일 넘기는 분이 없다. 그날 시험 보는 날 저녁에 받으시는 분도 있다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그리고 recognition 하고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대학들에서 그리고 정부들에서 받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학교를 진학하시거나 이민을 생각하시면은 PT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지만은 아직 다른 국가들에서 얼만큼 더 인정이 되는지, 뭐 미국의 대학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이 시험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PT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번에는 PT 문제 유형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PT 문제 유형은요, IELTS에 비해서 유형 자체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공부해야 될 유형은 정말 몇 가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대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Part 1입니다. Part 1은요,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art 1의 유형은 총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5가지가 스피킹에 해당하는 유형이고요. 나머지 2가지가 라이팅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스피킹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스피킹 점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T의 정말 큰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죠. 또 라이팅 영역에 있다고 해서 라이팅 점수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Read aloud는요, 어떻게 하는 유형이냐면요, 지문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지문을 40초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 40초 동안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기 때문에 리딩 점수에도 영향이 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repeat sentence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한 문장을 스피커가 들려줄 겁니다. 한 문장을 우리가 듣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바로 repeat sentence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번 들려주고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따라 해내야 되고요. 짧은 문장도 나오지만 문장 길이가 조금 더 길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길이는 단어가 10개에서 13개 사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셨겠지만
듣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닝 점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describe 이미지는요, 이미지를 보고요, 그거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 템플릿 암기 하셔가지고 키워드들만 뽑아내가지고 쉽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IELTS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쓰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차원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describe잖아요. 그냥 묘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림에 있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스피킹에만 영향을 주는 문제고요. 네, 리텔 렉처 뭘까요? 우리가 강의를 듣고요. 그 강의 내용을 retell, 다시 말하는 거죠. 즉 요약해서 강의 내용을 말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리스닝 강의 내용을 90초에서 2분 정도 그 정도 듣고 요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닝 점수에 플러스 조금 되고요. 네, answer short questions는요, 아주 짧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How would you describe someone who can speak two languages? Bilingual.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How many alphabets are there in English? 26. 이런 거예요. 쉬우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쵸?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내용들인데 기출문제를 읽어보지 않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유형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배점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듣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닝에 조금 플러스가 되고요. Writing 영역 볼게요. Summarize written text 있고요. Write essay 있습니다. Summarize written text는요, written text 하면은 읽기 지문이겠죠. 읽기 지문을 읽고 그곳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eading 점수에 플러스가 들어가고요. Write essay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에세이 쓰는 유형이에요. 좋습니다. 파트 1 끝났고요. 자, 리딩 볼게요. 파트 2. 파트 2는 리딩이에요. 리딩은 5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는 많지 않아요. 자, 볼게요. 멀티플 초이스, choose single answer 뭘까요? 그쵸. 멀티플 초이스 하면은 뭐예요?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에서 답 하나 고르는 거. 두 번째는 객관식 문제에서 답 여러 개 고르는 건데, 네, 점수 배점은 이따가 뒤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네 둘 다 안 중요. 그리고 reorder paragraphs 하면은 우리 수능에도 있었던 유형이에요. paragraph 여러 개를 이렇게 주고요. 이거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reading, fill in the blanks, 그리고 reading and writing, fill in the blanks가 있어요. 자, fill in the blank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리딩 점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애고요. 또 하나는 리딩과 라이팅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애예요.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지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뽕뽕 빈칸 뚫린 단어들이 몇 개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단어들이 이렇게 8개 정도 주어집니다. 이 단어들을 보고요. 드래그를 해가지고 맞는다고 생각하는 빈칸들에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eading and writing fill in the blanks는요. 이렇게 똑같이 지문이 있고 빈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은 drop down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기가 각각에 대해서 4개씩 나옵니다. 이 빈칸에 대해서 보기가 4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골라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파트 3 가볼게요. 파트 3는 리스닝이에요. 자, 리스닝은 유형이 많죠. 8개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write from dictation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summarize spoken text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summarize spoken text는 아까 우리 summarize written text 있었죠. 그거는 읽고 요약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듣고 강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쓰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또 객관식 문제 여기도 있고요. 여기 객관식 문제 답 하나 고르는 거, 여러 개 고르는 거 이거 둘 다 안 중요. 자, 그리고 이제 fill in the blank는요. 우리 리딩에서는 빈칸 뚫린 부분 밑에 있는 단어들에서 고르는 거였는데 이거는 스크립트가 딱 주어져 있고요. 그 스크립트대로 듣기 파일이 나오는데 그 듣기 파일에서 이제 빠져 있는 그 단어들을 직접 써주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펠링 잘 신경 써서 써주셔야 되고 들으면서 놓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Highlight correct summary는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나서 올바른 요약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것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안 중요. 그리고 select missing word는 우리가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어 한 단어나 단어 2개, 3개 정도가 빠진 상태로 마지막 문장이 이제 불완전한 상태로 끝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갈 말을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이것도 객관식 안 중요. 그리고 이제 highlight incorrect words 같은 경우는요, 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스크립트대로 듣기 방송이 나오는데 듣기 방송과 스크립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틀린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틀린 단어를 골라가지고 눌러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채점이 되느냐?